제이로컬TV. 안녕하세요, 제이로컬TV 행글입니다. 하이라이트 댓글: 식민당하고 버린 나라랑 대립하고 있으니까 너무 놀라운 발전인데 오늘의 뭐니? 사토 마사루 넌 누구니? 오늘의 뉴스는 한일관계 지금은 일본의 대승리,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힘든 이유입니다. 9월 8일 겐다이 비즈니스에 따르면 사토 마사루가 현재 일본은 경제제재, 지소미아 거부로 인한 한국의 안보 정보 수집 능력 저하로 외교전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북미 수교가 될 경우 한일 기본조약 3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때 다시 배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이 때문에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고 사타 마사루가 전하는 인텔리전스 교실 방송에서 전했습니다. 승리라고? 경제제재는 약간 혼란이 있었지만 현재 수습 중인 걸로 보이고요. 삼성, LG, SK하이닉스의 불화수소 국산화 및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선 다변화를 했고, 플루오린 폴리미드는 국산화에 성공하였고요. 포토레지스트도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 있어요. 안보정보 수집 능력 저하라고 하였는데, 지난 8월 24일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단행하였는데 그때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일본이 26분 빨리 발표한 걸 말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정보의 질은 생각하지 않나 보군요. 일본의 정보는 동해안에 두 발, 4,000km, 350km 날아서 동해안에 떨어진 걸로 추정된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추정한 거죠. 정확한 위치나 미사일 정보를 모릅니다. 그저 탄도미사일이라고 대충 말한 거죠. 이걸 26분 먼저 발표했다고? 안보 능력이 초딩과 대딩 차이라고 말하는 사토라는 애, 수준이 정말 답답하네요. 그럼 오늘의 댓글을 살펴볼까요? 이해하기 어렵게 이야기를 써놨지만 더 알기 쉬운 일이야. 징용공의 문제는 합의가 되어 있는데 일단 합의했다고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나라라고 생각되지 않는 발언으로 민간 기업이 타겟이 되어 있는 거야.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는 우호 관계가 될 수 없다라는 것뿐이야. 입장이 위의 것이라고 아래 것이라고 라도 상관없어. 장교를 하면 장기적 실현은 없어요. 반일 미디어의 한국에 대한 기사는 추악하네. 식민당하고 버린 나라랑 대립하고 있으니까 너무 놀라운 발전인데 곤란하면 이전으로 돌아오는 것도 기대하고 있어. 이 기사를 읽으면 일본은 앞으로 커다란 시련이 기다리고 있네. 그래서 어설프고 원만한 대응은 중지해야 해. 약속도 아무렇지 않게 파기하고 날조도 다반사인 한국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하지 않는 거야. 지금까지 유약한 대응의 외상이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었지만 앞으로 일본을 생각한다면 상응하는 최악의 사태를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 한국인 1인당 GDP를 올렸다고 이미 시작하고 있는 일본보다 강렬한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할 수는 없을 거야. 더구나 경제적으로는 반도체 등 일부 분야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반도체도 곤란해지고 있지. 사토시의 발언한 바와 같이 일본, 한국 등 신경 쓰지 않고 교육을 진행해야 해. 일본이 레벨업 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변화에 따라갈 수 없으니까. 장기적으로도 괜찮도록 해야 해. 지금 완벽하게 잡아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금융제대도 시작하자. 중요한 지적을 했어. 경제력이 국력, 외교 관계를 결정하는 거야. 미중 패권 다툼이 장기전이 되어서 대리 전쟁의 전선이 되는 동북아는 불행히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평화를 찾을 수 없을 거야. 동북아는 불행히도 유럽처럼 되지 않을 거야. 따라서 일본은 경제력, 기술력으로 한국, 중국과의 경쟁을 계속해야 해. 일본의 국력을 떨어뜨리고 싶은 세력은 지금까지 이상으로 국내 분단, 공작, 약화 방법을 도모하여 올 거야. 포퓰리즘적 선동되어 내부 분열하는 건 피하고 싶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정책은 있을 수 없으며 개개인의 약간의 불만이 생기는 거는 당연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많이 논의하면 돼. 국력을 강화한다는 관점으로 시야를 공유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하고 싶어. 서로가 거리를 둔 관계가 가장 좋지 않을까? 너무 깊게 서로 관련되어 있으면 여러모로 코리안 리스크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그것을 각오할 수 있는 기업이나 사람만 한국과의 관계를 계속하면 돼. 한일 관계도 지난 일이고 한미 관계가 어떻게 될지 향후 동아시아 정세가 바뀌고 있어. 한국이 앞으로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할지, 사토가 말한 것처럼 북미 평화 조약을 맺는 일이 있으면 동맹 명분이 없어지지. 그렇다고 중국, 북한, 한국 형태의 동맹이 단번에 태어나는지는 의문이야. 자유주의, 민주주의에서 자란 한국의 젊은 세대는 중국에 대한 정치적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어. 한일 관계에만 눈이 가지만 앞으로 몇 년 동안 각국의 관계를 주의 깊게 봐야 해. 동아시아 정세는 이제 막 역사적 전환점에 있어. 사토의 지적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본의 구조개혁을 진행하지 않으면 일본의 쇠퇴를 막을 수 없어. 저 이미 쇠퇴하고 있습니다만. 남북 통일의 기적 노선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에 각각 대응하는 이야기네요. 적화 통일을 미국이 용인하거나 중국이 묵인하거나 러시아가 북한을 협조하는지 등의 분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내용으로 부족하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선전포고가 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조약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이지 그 점은 걱정해도 어쩔 수 없어. 국방력을 올려 준비해야 해. 사토 마사루, 넌 누구니? 사토 마사루는 1960년생으로 도쿄 출신이고 사이타마현 오미야시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재수를 하고 도시샤 대학 신학부를 나왔어요. 그 대학에서 박사 학위까지 취득하고 슬로바키아의 프라하 찰스 대학에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그 후 1985년 외무성에 입성하여 1988년부터 1995년까지 주 소련, 러시아, 일본 대사관에서 근무하였고 귀임 후 외무성에서 근무하다가 2002년 쿠릴 열도에 있는 일본인과 러시아인 우호의 집, 이른바 무네오 하우스 건설 때 정경유착 의혹이 있는 스즈키 네모와의 관계가 드러나며 체포되었고 재판으로 2009년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목으로는 베이, 스즈키와 함께 미쓰이 물산의 공공사업 낙찰 공모, 외무부 공금 횡령 등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즈음 2005년부터 작가로 활동했고 주로 신학, 외무성의 뒷이야기, 러시아 및 동유럽 이야기들을 책으로 출간하였어요. 살아온 행적은 특별히 극우적 성향이 없는 인물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서 한국을 걸고 넘어진 것 같네요. 2002년에 스즈키 네모에게 싸바싸바하다가 망했듯이 이번에도 잡은 우익 쪽 밧줄도 썩었어요. 오늘은 이상으로 마칠게요. 다음 편은 2005년 한국정부 징용공 강제성 부인편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